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호주에서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고 계신 호주 안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계신 여러분들이나 혹은 한국에서 영주권 유학에 이제 도전하려고 호주 국경만 열리면 내가 호주로 들어가서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영주권 유학이라는 게 그 메커니즘의 본질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 코로나 상황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요. 호주 영주권 유학, 코로나 때문에 졸업을 늦췄니? 그럼 이제 졸업해 어서. 자, 이게 어떤 거냐면 2020년 작년 3월에 코로나가 처음 터지면서 호주 국경을 닫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한 2달 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이 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호주 유학생 지금 절대 졸업하지 마.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때 유학생 신분인 분들한테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졸업을 하지 말고 늦춰라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졸업 늦췄니? 그럼 이제 졸업해 어서. 자, 정반대되는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호주 대학 졸업이 다가와요. 이게 이제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에 저희 호주 유학 클럽 네이버 카페에 뭐 이런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요. 호주 유학 클럽이라고 유튜브에 치셔도 저희 지금 이 영상이 올라오고,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요. 카카오톡으로 호주 유학 클럽 하면 이제 저희 이 문의 창구가 나옵니다. 저희 카페에 올라온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저 이번 6월 말에 요리 과정으로 테이블 졸업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레스토랑이 다 취업이 난감합니다. 졸업을 해야 될까요? 네. 올해 연말에 IT학과 졸업하는데, IT학과 졸업한 다음에 PY라고 프로페셔널 이어라고 이제 1년 인턴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1년 인턴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좀 더 지켜보려고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절대 현 코로나 상황에서 호주 대학 졸업하시면 안 돼요. 영주권에 도전한다면 절대 졸업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제 강조 드렸었는데, 호주 대학 졸업을 늦추는 방법. 학교랑 잘 이야기해서 한 학기에 4과목 듣는 거를 한 3과목만 듣는다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과목을 몇 과목이라도 뒤로 밀어놔서 졸업을 늦춰라. 왜냐하면 학업이 안 끝나면 학생비자는 그냥 연장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학생비자를 계속 연장해서 이 코로나 시국을 벗어나는 타임을 버는 거죠. 심지어는 만약에 어떤 다른 문제로 학교에서 허가만 해준다 그러면 휴학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더러는 그 당시에 호주 바깥을 잠시 나갔다가 국경이 닫히면서 내가 다시 1년만 공부하면 혹은 한 학기만 공부하면 졸업을 하는데 호주 바깥에 나왔다가 다시 못 들어갔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한테 그냥 온라인으로라도, 제 과는 온라인이 되는 과니까 온라인으로라도 그냥 지금이라도 졸업을 해버리는 게 나을까요? 뭐 이런 문의도 많이 주셨고요. 절대 제가 졸업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최악은 뭐 한 과목 정도라도 만만한 걸 오히려 의도적으로, 만약에 뭐 작년 7월에 졸업 예정이었던 분들은 코로나 막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이었으니까 의도적으로 한 과목 페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으면 페일하고 그 학비를 또 낼지언정 졸업을 늦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제가 이거를 그렇게까지 강조했었냐면, 졸업비자는 평생 한 번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졸업비자는 다시 다른 공부한다고 또 받을 수 없습니다. 호주 영주권 유학에서 내가 영주권으로 도전하는 그 단계에서 학업만 마쳤다고 영주권이 거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영주권 유학 첫걸음. 영주권 유학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은 졸업을 하고 일정 기간 호주에서 내가 뭐 점수 계산을 하든 취업 이민으로 가든 머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자가 졸업 비자거든요. 워킹 할리데이 비자라도 안 쓰고 아껴두신 분들은 좀 더 나아요. 좀 더 나아요. 정 안 되면 워킹 할리데이 비자 찬스를 쓰면 되니까. 근데 상당수는 그 찬스를 학업하기 전에 써버리고, 내가 워킹 때 경험해보니까 호주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워킹 할리데이 비자 찬스도 없어져 버렸고, 그럼 오로지 남은 거는 졸업 비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졸업 비자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호주에 있을 비자가 없어요. 돈 내고 또 다른, 내 의사하고 상관없는 또 다른 과정에 등록해서 학생비자를 학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졸업비자를 평생 한 번이기 때문에 아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자, 그럼 그때는 졸업하지 마라 그래 놓고 왜 지금 와서 졸업해야 되냐? 지금은 왜 졸업을 서둘러야 되냐?
경쟁자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호주가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었는데 호주가 국경 오픈 4단계 발표했잖아요. 예, 호주 국민의 80%가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2차 접종까지 하게 되면 그걸 지금 예상은 11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더가 물론 하루아침에 땅 하고 이렇게 열리지는 않고 단계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단계를 몇 달간 밟아가면서 열리겠죠. 그들이 누구죠? 예, 나의 경쟁자들이에요.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나는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호학을 공부하려고 들어오려고 한다. 나는 그 전에 졸업하고 나는 이미 호주 간호사 등록을 마쳐놔야 되는 거예요. IT 공부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럼 지금 내가 IT 공부하고 있다.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나는 빨리 졸업을 하고 기술심사가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하고 경쟁하지 않고 나는 영주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이 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호주 영주권 유학 첫걸음 그 영상에서 제가 인용해서 드렸던 건데 제가 여기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점수제 이민을 하려면 크게 현장 기술직이 있고 학사 석사 과정에 전문 기술직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학사 석사 과정에 IT 회계 간호 사회복지 공학 계열 의료 계열 교사 법률 뭐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을 졸업하고 이제 영주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졸업을 하고 나면 졸업 비자는 보통 2년밖에 안 주어집니다. 내가 공부한 지역이 시드니, 멜버른, 브리스번 같은 대도시가 아니면 3년이 주어지겠죠. 박사를 하면 4년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졸업 비자는 거의 대부분 2년입니다. 어쩔 때는 한 3년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비자 안에서 내가 189든 1902든 491이든 점수제 임의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현장 기술직, 요리, 벽돌, 타일, 뭐 제빵, 자동차 정비, 용접, 목수, 배관, 자 이런 걸 공부한다. 18개월이거든요. 졸업하고 나면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18개월이 답니다. 그 18개월 안에 1725시간 1년이 필요하죠. 1년 경력을 쌓아서 뭐 기술심사가 통과해야 이제 점수제 이민으로 나아가거든요. 2년 경력을 쌓아야 취업 이민으로 나아가고요. 그러니까 이 졸업 비자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시는 분은. 자, 취업으로 나아간다. 마찬가지입니다. 졸업 비자 1.5년에서 뭐 2년, 좀 길어야 3년 주어집니다. 박사과정은 뭐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치고요. 그러면 현장 기술직은 1년 반, 아니면 2년, 뭐 플러스 1년,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 안에서 내가 2년 풀타임 경력을 쌓아야 취업 비자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거든요.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은 여기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호사 등록하기 전에 내가 병원에서 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간호사로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IT 공부하기 전에 내가 IT 회사에서 좀 다녔다? 아주 오랜 동안 다녔다라고 하면 처음 일부분 빼고 나머지 뭐 후반부에 뭐 일정 부분은 뭐 경력으로 칠 수 있을지언정 IT 공부 전혀 안 한 사람이 그냥 1, 2년 어떤 IT 회사에서 일했다고 해서 그 IT 전문가의 경력이라고 봐주지 않거든요. 공학 공부 전혀 하지 않은 분이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뭐 2년 일했다고 해서 그 2년이 엔지니어로서의 경력이라고 봐주지 않거든요. 대부분 호주에서 공부한 이후에 2년 경력을 해야 비로소 취업 이민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2년 경력을 뭘로 쌓죠? 졸업비자. 평생 한 번. 이 졸업비자를 코로나 상황에서 하면 대부분의 락다운 해가지고 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내 시한부 인생의 그 비자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요, 중국을 제일 먼저 호주가 차단했습니다. 뭐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중국을 딱 차단하고 나니까 그때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나왔던 데이터인데요. 시드니 대학에서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시드니 대학의 재학생이던 중국 학생이 방학 때 잠깐 나갔다가 2월 초면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보통 대학이 뭐 2월 말 3월에 시작하니까. 그때 못 들어온 학생이 4,000명, ANU 학생이 5,000명, UQ 학생이 6,000명 가까이 중국 학생이 못 들어왔거든요. 이 모든 학생이 다 영주권 유학에 도전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 아시아권에서 호주에 유학 온다 그러면 대부분 영주권 유학을 염두에 두고 온 경우란 말이죠. 자, 경쟁자들이죠. 이들이 못 들어왔네? 네. 2020년 7월에 많은 경쟁자들이 시작을 못했네? 네. 2021년 2월 달에 나와 같은 많은 경쟁자들이 시작을 못했노? 네. 호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하면서요, 지난 10년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도 지금과 같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호주에서 졸업을 한 학기, 두 학기 후에 졸업을 한다는 그 입장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유학 후이민의 본질은 경쟁 게임입니다. 나와 같은 전공자가 나와 같은 시기에 얼마나 많이 졸업하냐에 따라서 내가 영주권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달라집니다. 입학할 때 취업 상황, 내가 호주 대학에 입학할 그 당시에 호주의 취업 상황을 많이 보죠. 내 전공으로 취업이 될지 안 될지. 그러나 내가 졸업할 때 호주의 취업 상황은 다릅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예, 짧으면 2년 이상, 길면 3, 4년의 시차가 있거든. 그 시차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일 때는 큰 변화가 없겠죠. 뭐 3, 4년 만에 호주가 뭐 변혁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코로나는 다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입학할 때 영주권을 받는 상황이랑 내가 졸업할 때 영주권 받는 상황이랑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입학과 졸업의 시간차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Temporary Graduate, 이게 졸업생 임시비자. 아까 평생 한 번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졸업생 임시비자입니다. 시한부 비자. 네, 그 졸업생 임시비자를 2019년 말, 그 코로나하고 상관없을 때죠. 이때 보통 9만 명 정도, 8만 9천 명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막 터지는 그 시점, 2020년 3월 11만 명. 예, 유학생이 호주가 계속 지금 지난 10년간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졸업비자들도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이민할 때, 점수제 이민할 때 인비테이션 점수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죠? 경쟁 게임이니까. 예, 그게 이제 11만 명인데 2020년 말,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 터진 이후에도 2020년 말에 예상된 거는 26%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11만 2천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그 시점에서 뭐 이건 딱 수치가 나오니까요. 그죠? 호주 학생 비자가 몇 명이고 졸업을 다가오는 학생이 몇 명이고 그러면 이만큼 될 것이다. 딱딱딱 나오는 거거든요. 26%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호주 정부가 예측했던 건데,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올해 3월 기준으로 나온 데이터입니다. 네, 호주 통계청 자료고요. 코로나가 막 터졌던 그 3월 말하고요. 올해 3월 말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교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졸업생 비자 제일 밑에 빨간색. 예. 졸업생 비자 소지자가 변화가 없죠. 예. 아까는 26%나 상승할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졸업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변화가 별로 없죠. 이건 뭔 현상이죠? 네, 호토박이 주장한 그대로예요. 졸업 안 하고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영주권 유학이니까 내 졸업하면 졸업비자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미뤘다는 거예요. 같은 이 업종에 일하는 동료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교육받으러 가면 여러 나라에서 온 에이전트들을 만나거든요. 그 인도나 중국 에이전트 이런 데는요, 우리보다 유학생 수도 훨씬 많고요. 그 학생들은, 그 에이전트들은 이미 학생들한테 그렇게 막 줄기차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졸업하지 말라고, 졸업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몇 과목 남았다 이러면 뭐 계절 학기를 활용하든지 해서라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졸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졸업이 정말 많이 남았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이 무슨 뭐 3년, 이제 막 학업한 사람이 3년 과정을 1년 만에 졸업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데 더러 학교에서는 계절 학기를 개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라이메스터라고 해서 1년 3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수강 과목을 늘려서라도 좀 알바를 좀 내려놓고 빡시게 해서라도 이 시기를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 지금 계신다. 온라인으로 시작하셔야죠. 온라인으로 제공이 된다 그러면. 나와 같은 수많은 경쟁자들과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학업을 시작하고 같이 졸업하고 같이 영주권을 신청한다? 예, 힘들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보다 한 학기, 두 학기는 먼저 졸업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죠. 네, 호토바이가 침 튀기면서 강조를 드렸는데 정말 유학 후이민은 경쟁 게임입니다. 절대평가 아닙니다. 상대평가입니다. 호주가 이렇게 하면 영주권 줄게 라고 하니까 그게 절대평가처럼 보이죠. 어떤 기준만 통과하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본질은 상대평가입니다. 왜? 점수 경쟁, 취업도 경쟁이잖아요. 취업도 뭐 A 너는 여기 가서 일하고 B 너는 저기 가서 일하고 무슨 뭐 공산주의 배급제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다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와 같은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기회는 적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뭐 유학에 준비가 됐을 때 뭐 그런 거 다 중요한데 특히 영주권 유학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경쟁이라는 그 본질은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